상태 다이어그램에는 슈퍼 상태라는 게 있고 서브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슈퍼 상태와 서브 상태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큰 상태가 상태 안에 또 다른 상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슈퍼 상태라고 하고 그 안에 서브 상태들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복잡하고 좀 복잡한 상황을 높은 관점에서 볼 때 슈퍼 상태라고 하고, 그다음에 확장된 슈퍼 상태의 내부에 있는 것을 서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상태와 서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이어그램을 활동다이어그램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큰 상태, 그 내부에 서브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 상태와 서브 상태로 구분 지어서 상태 안에 또 다른 상태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슈퍼 상태, 서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상태는 높은 관점의 모델을 단순하고, 그 다음에 서브 상태는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냉각이라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안에 냉각 상태 모니터가 있고 냉각 장치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 상태 모니터하고 냉각 장치 모니터라는 상태를 그 안에 둬서, 이 냉각인데 이 모니터링에서 이 장치도, 냉각 장치도 모니터링하고 냉각 상태도 모니터링하고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냉각이라는 슈퍼 상태를 두고 그 안에 서브 상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상태가 있을 때 그 내부에 서브 상태를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슈퍼 상태는 냉각 상태, 서브 상태는 냉각 상태 모니터, 냉각 장치 모니터,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화 시켜서 그 내부에 서브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의 분리. 하나의 전위에 기초해서 다수의 작업을 진행할 때, 슈퍼 상태하고 서브 상태죠. 제어의 분리가 일어나면 전위 하나가 여러 상태 또는 서브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화살표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어 분리를 보면 냉각 상태를 전이시키는 이벤트에 의해서 객체가 두 가지 서브 상태로 동시에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냉각 상태인데, 이 냉각 상태에 어떻게 냉각 상태 모니터와 냉각 장치 모니터가 있어서 요거를 병렬 처리하겠죠. 병렬 처리했으니까 냉각 상태인데, 냉각 상태가 냉각 상태 모니터하고 냉각 장치 모니터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면 냉각 상태 모니터 서브 상태는 70도일 때 온도 모니터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동시에 냉각 장치 모니터 서브 상태도 객체가 돌아간다. 반대 상황도 동일하다. 그러면 온도 모니터가 있고 온도 모니터에서 어떠한 온도가 올라갈 때, 그러면 요 부등식의 현재의 온도가 화씨 70도를 보다 클 때 냉각 상태 모니터로 돌아가서 냉각 상태를 돌리고, 그러나 장치도 모니터, 냉각 장치도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이 어떻게 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70도보다 작을 때는 다시 온도 모니터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온도 모니터에서 냉각을, 또 요거는 디바이스 딜레이, 장치가 이제 연장될 때 장치 모니터가 이제 스톱 하겠죠. 냉각이 종지됐을 때 스톱할 때 다시 온도 모니터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서 냉각 상태로 갔을 때 냉각이 돌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한 몇 도까지, 24도까지 하겠다, 24도까지 돌아가면, 그때 우리는 단순히 돌아간다고 했지만 냉각 상태하고 냉각 장치를 관측하고 있다가 각각이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70도보다 적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디바이스가
대기 상태가 될 때 그때 온도 모니터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러한 슈퍼 상태를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서브 상태들을 이용한 그러한 상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공기청정기 봅시다. 공기청정기는 초기화, 작동, 정지, 대기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알죠? 공기청정기에 전원을 켜면 초기화 상태가 되고 작동 상태로 전이된 다음에 공기를 정화 후에 정화가 다 됐으면 대기 이벤트의 대기 상태로 가겠죠. 그러나 대기 상태에서 다시 또 공기를 측정 후에서 또 정화 기능이 작동을 하겠죠. 작동 상태에서 전원을 끄면 정지 상태로 되고. 자, 우리가 공기청정기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전원을 켜면 초기화가 돼요. 세팅을 해놨겠죠. 어떤 이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그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뭐 이런 등등 표준으로 아마 세팅이 될 겁니다. 초기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작동 상태로 전이가 되겠죠. 작동을 하다가 공기 측정 후 정화 기능을 그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하니까 다시요. 공기 측정 후 정화 기능이 작동한다. 작동은 이쪽으로 가겠죠. 요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죠. 작동을 하다가 대기 상태로 가. 공기 정화 후 대기. 그 다음에 대기 상태, 공기 정화 후에 대기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공기 측정 후에 다시 작동 상태로 가겠죠. 정화 기능 작동 중. 이게 방향이 반대로 됐네요. 작동 상태에서 공기 측정 후에 작동을 하는 거죠. 미세먼지가 많으면 작동을 하다가 공기가 정화가 됐어. 그러면 대기 상태로 가겠죠. 대기 상태로 가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공기를 측정 후에 미세먼지가 많아졌어. 그러면 다시 작동이 되겠죠. 화살표가 반대로 됐습니다. 약간 책에 약간씩 그 오타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책을 설명하면서 틀린 것들을 수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하다가 공기 정화 후에 깨끗해졌다. 대기 상태가 되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공기 측정 후에 정화 기능이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돼야 되고, 그러면 다 끝났어. 그리고 전원을 끄면 정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 작동, 대기, 정지.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바뀌었어요. 요거를 잘 수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거 하나 예제를 볼까요? 고속버스 예매가 있어요. 노선을 선택하고. 자, 고속버스 우리가 예매하는 거 잘 보세요. 배차 좌석 선택. 배차라는 게 몇 시차 탈 거나 그겠죠. 요즘은 앱으로 고속버스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은 대전에서 서울로 갈 때 몇 시차 탈 거냐.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요즘은 잘 발달돼서 좌석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결제 대기, 결제 승인. 근데 결제가 안 됐어. 거부할 수 있죠. 표를 발권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매 이벤트에서 노선 선택 상위로 고속버스를 예매 이벤트가 발생하면 노선 선택이라는 상태로 가요. 그럼 내가 부산에서 서울이다, 천안에서 서울이다, 서울에서 광주다, 서울에서 대구다, 이렇게 노선을 선택하죠. 시간과 좌석을 선택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배차, 몇 시차 차를 탈 거냐, 그 다음에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선택이 완료되면 결제되기, 결제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제 승인, 병렬로 결제와 결제 거부가 동시에 일어나죠. 카드를 번호를 입력했는데 결제 거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결제 거부가 안 되고 결제 승인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결제 거부가 되면 결제가 취소되고,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면 표를 발권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료.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예매 아마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또는 기차표 예매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 활동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능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활동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선이 변경을 한다던가 또는 왕복을 한다던가 이러한 상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상태 다이어그램을 더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인턴 면접을 봅시다. 자, 서류 심사 지원 객체고 면접 응시가 있고 결과 발표가 있어요. 인턴 과정 수료, 인턴 면접입니다. 이력서 작성이라는 이벤트에 의해서 서류 심사 지원 상태로,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서류 심사 지원, 서류 심사라는 이벤트 상태로 바뀌는 거죠. 네,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하면 끝나는 거죠. 불합격하면. 그래서 서류가 불합격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종료된다. 다음에 심사 지원에서 서류 합격 이벤트가 발생하면 면접 응시 상태. 서류가 합격하면 면접이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서류 합격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면접 응시 상태로 넘어가요. 그러면 면접 응시 상태에서 면접 종료 이벤트.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거를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내가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면접을 응시했어.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넣어. 어디에다가? 우리가 개발한 요 시스템에 점수를 넣는 거예요. 넣어서 면접이 종료 이벤트에서 면접이 끝나죠. 면접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결과 발표 상태로 가겠죠. 결과 발표. 그러면 결과를 발표로 상태로 가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죠?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면 끝나죠. 불합격이면 끝. 합격 그러면 면접 합격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건 이제 인턴 과정 수료 이벤트로 가죠. 아니 그 상태로 인턴 과정 수료 상태. 그래서 100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에 20명이 인턴 과정 수료 상태까지 가면 인턴 면접에 합격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인턴 면접 한번 봅시다. 서류 심사 이력서 작성을 입력함으로써 서류 심사 지원 상태로 바뀌고, 여기에서 서류가 불합격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종료가 되고, 서류 심사에서 합격했다. 그래서 심사원들이 심사 지원 상태에서는 이 안에서는 뭐예요? 점수를 입력하고 그러겠죠. 점수 입력해서 몇 점 이상이면 서류가 합격이다. 그러면 합격이면 서류 합격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면접 응시라는 이벤트 상태로 돌아가겠죠. 면접 응시라는 상태가 돌아가면 제가 이제 면접을 보겠죠. 제가 면접 보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면접 보지만 심사위원들이 입력을 하겠죠. 면접을 입력해서 면접 종료, 면접 점수를, 응시라는 거는 면접 점수를 입력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다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결과 석자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결과를 발표하겠죠. 여기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합격했다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이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20명이 합격, 면접 합격이라는 이벤트를 받으면 인턴 과정 수료라는, 인턴 과정 수료가 아니겠죠. 인턴 과정을 이제 진행하겠죠. 진행해서 인턴 과정 수료. 근데 원래는 이게 제가 볼 때 수료라기보다는 인턴 과정 합격, 인턴 과정 시작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턴 과정 수행 이쪽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그 상태, 수행 상태에서 또 다시 거기서
1개월에 1개월, 2개월 다 끝나면은 수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인턴 과정, 수료 이렇게 활동 다이어그램을, 상태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또한 상태들로 나누어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턴 면접에 대해서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상태 다이어그램 예제를 알람 시계 알죠? 알람이라는 거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객체는 시간 설정, 대기, 알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 시스템을 시작하면 시간 설정 상태가 돼요. 알람 시스템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알람 시작하면 시간 설정 하잖아요. 시작하면 알람을 더블 클릭하면 그러면 몇 시에 소리가 울리냐 시간 설정 상태가 되겠죠. 시간 설정 상태에서 설정이 완료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기 상태로 간다. 그럼 저장이 돼 대기 상태가 되겠죠. 그 시간이 돌아오면 대기 상태에서 설정한 시간이 되면 알람 시간 이벤트가 발생. 울려라. 그럼 알람 상태로 가면 띠디라던가 따릉따릉이라던가 아니면 음악 소리로 알람 상태에서 소리가 막 나겠죠. 그래서 이 알람 상태에서 알람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기 상태로 간다. 대기 상태. 그래서 대기 상태로 전이하고 다시 또 알람 시간이 되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알람 상태 중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종료 상태로 가고 시스템이 종료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시간을 시작하면 바로 시간 설정. 시작한다는 소리는 알람을 내가 앱에서 클릭한 거예요. 앱에서 클릭하면 시간 설정 나오겠죠. 내가 요일하고 이 시간 설정에서 좀 세밀하게 내가 쓴다면 요일도 쓰고 시간도 요일하고 시간 또는 월화수목금 또는 주중이냐 주말이냐 또는 매일이냐 뭐 설정하잖아요. 설정을 하고 시간은 아침 8시에서 8시 아침 8시라고 합시다. 아침 8시 딱 설정 갖고 OK 누르면 설정 완료. 저장하면은 저장하겠죠. 저장하면 이제 요 알람은 대기 상태로 가요.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 시간이 아침 8시가 됐어. 이게 알림 시간이죠. 그래서 알람이 울리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운드 뭐 하겠죠. 사운드 소리를 음악 소리, 벨소리를 해서 막 울리겠죠. 그런데 요 다시 알람 대기 상태로 간다. 이게 뭐냐? 다시 알림 이벤트가 발생하면. 근데 보통 요거를 알람을 내가 8시에 맞춰놨다. 저도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몇 개를 맞춰놔요. 8시 15분, 8시 30분 이렇게 맞춰놓으면 알람 시간에 했다가 다시 요런 경우는 내가 3개를 맞춰놓은 거잖아요. 3개를 맞춰놨는데 지금 알람이 요렇게 3개를 맞춰놓으면 시간 설정을 다 3개를 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면 다시 알람이라는 대기 상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거를 몇 분간 할 거냐 1분간 하고 1분간 울리고 그 다음에 또는 3분마다 2분마다 울려라 2분마다 알림을 울려라. 그럼 알림을 울리고 다시 대기 상태 갔다가 다시 울리게 되는 거죠. 또는 시간 설정이 8시 15분이 되면 8시 15분 이거 대기 상태죠.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또 그 시간이 되면 울리겠죠. 울리고
또 대기 상태로 가겠죠. 그러면 또 30분이 되면 또 울리겠죠. 그죠? 이렇게도 되고, 예,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요 대기 상태를 요걸로 생각했었어요. 3개를 세팅을 하고, 시간 설정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알람 시간이 되면 8시에 울려. 얘가 자동으로 3분을 울렸다. 그럼 다시 대기 상태. 끝났죠. 알람 종료인데, 대기 상태 갔다가 다시 울려요. 요 상태가. 이게 맞을까요? 저는 요렇게 했는데, 지금 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8시로 맞췄어. 8시로 맞췄는데, 몇 번 울려? 3번 반복해라. 3번 반복하세요. 8시로 맞췄는데. 이런 알람이 있다면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시간 설정 대기 상태에 있다가 8시 되면 울리고 끝나면 종료죠. 그러면 또는 8시 15분이 되면 또 울리고 끝나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 그러면 8시에 알람이 울리다가 끝나면 대기 상태로 갔다가 몇 분 지나다가 다시 또 알람이 울리겠죠. 또 지나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알람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걸 할 거냐 판단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왜냐면 8시 맞춰놨는데 시간 설정해서 3개를 맞췄어. 하나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8시에 울렸어. 한 번만 울렸어. 끝나죠. 알람 종료. 그죠? 요거 하나만 되는 거니까. 여러 개다. 그러면 물론 대기로 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대기로 가서 또 알람하고, 대기로 가서 알람하고, 8시 30분 대기로 갔다가 알람하고, 알람이 없어요, 이제. 종료. 그죠? 또 이렇게는 8시에 3번 반복한다. 시간 설정해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8시가 되면은 알람이 울리고, 그 다음에 1차 끝났어요. 그럼 다시 대기. 5분 있다가 다시 또 반복해서 알람 울리고, 또 대기. 또 3번 울려서, 3번 정도 울리면 잠에서 깨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알람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요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편하게 어떤 것이 맞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게 조금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만 기면은 요 대기가 필요 없겠죠. 그죠? 현재 상태니까 현재 상태에서 대기 상태 한 번만 가겠죠. 한 번만 내려가니까 요거에 좀 요 시스템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알람에 대해서 한번 모델링을 한번 상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음성 메모, 녹음 시작, 녹음 저장 대기. 자, 음성 메모 시스템 시작하면 녹음 상태가 돼요. 우리 스마트폰 녹음하는 거 있죠? 녹음 시작 누르면은 녹음 시작. 그러면 녹음 시작 상태가 돼서 녹음 상태로 바뀌어 있죠. 녹음 시작 상태에서 녹음 시작 상태가 돼서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녹음 상태가 되겠죠. 응? 꼭 녹음 시작 상태가 돼서 녹음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녹음 시작을 하면 녹음을 진행하고, 녹음을 하다가 이제 녹음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 정지. 다시 또 녹음 버튼 누르면 다시 녹음이 되고,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 녹음 상태에서 일시정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기 상태로 가고, 재녹음 이벤트가 발생하면 녹음 상태로 된다. 그래서 다시 녹음 완료가 되면 저장이 되고 종료가 된다.
녹음 시작 상태. 그래서 녹음 시작하면 내가 음성으로 말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녹음을 하겠죠. 녹음을 하다가 내가 일시 정지할 수 있고 다시 재녹음할 수 있고. 그래서 녹음이 완료되면 저장을 하고 끝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음성 메모이라고 했지만 음성 저장하는 거, 요거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수강 신청, 과목 코드 입력, 신청 완료. 자, 과목 코드를 입력, 과목조에 라는 게 나온 과목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과목 코드가 나타나면 수강 요청 이벤트가 발생하면 신청으로 가요. 그런데 실패. 수강 신청했는데 다 찼어. 다 찼으면 실패가 되겠죠. 안 들어가겠죠. 성공했어. 그럼 신청 완료가 되겠죠. 간단하죠. 과목 코드 입력하고 수강 요청을 했는데 성공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고 실패하면 다시 과목 코드 입력하시오 라는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간단한 수강 신청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토스. 요즘 토스 많이 쓰죠. 저도 쓰고 있는데 금액 입력, 계좌 입력, 송금 완료 간단해. 요즘 토스가 원클릭으로 다양한 계좌들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인기가 좋은 앱이에요. 토스와 유사한 앱들이 또 있겠죠. 근데 제가는 토스만 사용해서 토스를 예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토스 앱을 시작하면 금액 입력 상태가 돼요. 토스 시작 제가 해봤어요. 송금을 누르면 금액을 얼마를 하겠네. 금액 입력 상태가 돼. 그러면 금액 입력을 해. 10만원. 보내기 10만원을 확인 버튼이겠죠. 보내기 누르면은 계좌 입력하세요. 그럼 계좌를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 계좌 입력을 하면 그 계좌번호를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뭐냐면 계좌 입력, 여기에 쉽게 보면 토스에는 은행도 입력을 해요. 은행. 이거 맞아야 돼요. 맞으면 계좌 확인. A라는 은행에 계좌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계좌 확인을 하면 10만원을 A라는 은행에 누구의 계좌로 이체를 하시겠습니까? 나온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송금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잔액 확인을 해서 송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스에 대한 계좌,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좌 입력했는데 여기서 여러 개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계좌를 입력하고 은행 선택하는 것도 추가로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번 상태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원서 접수, 원서를 작성해. 원서서 응시 자격 확인을 하면 접수를 되겠죠. 접수가 완료하면 시험에 응시하고, 시험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발표하고, 불합격하면 끝이고, 아까 인턴 면접과 비슷하죠?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래서 원서 작성, 응시 자격 확인, 원서 작성 입력하면 잘 받게 입력이 됐다. 그러면 접수가 되는 거죠. 접수가 되면은 내가 접수가 완료되면 시험 응시를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시험 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인터넷으로 시험 보고 시험 끝났어.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 발표. 몇 점 이상 합격, 이하 불합격. 합격하면 자격증 취득 딱 되겠죠. 영화 예매, 극장에서 영화 선택, 영화를 선택하고 선택 완료하면 A라는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극장 날짜 시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좌석까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극장 날짜 시간을 선택하면 좌석 선택 이벤트에 의해서 인원 좌석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면 인원 좌석을 선택을 하면 결제 요청이 나겠죠. 결제 대기, 거부하면 예매가 취소되고, 승인하면 예매 완료. 예매 취소되면 다시 돌아가겠죠. 이러한 간단한 이해하기 쉽겠죠. 이거는 영화 예매,
관련된 거였습니다. USB 연결했어요. 연결 알림. USB가 잘 연결되었습니다. 드라이브 검색, 드라이브 여부를 확인해. 이 드라이브 검색하고 드라이버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레지스트리 기록하고 저장, 드라이버 설치 과정 저장. 이렇게 해서 USB 간단하죠? USB 연결해서 그 USB 드라이브 검색, 로드, 레지스트리 기록, 그 다음에 드라이버 설치 과정 저장하는 USB 인식하는 이게 이 중에 하나로 잘못되면 USB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USB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항공 예약, 여행 장소를 선택하면 노선 예약 상태로 되고 거기서 노선 예약을 하면은 항공사 선택이 되고 항공사를 예약하면 결제를 하겠죠. 노선 예약, 항공사 예약이라는 상태 간단한 너무 간단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이 상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복잡이나 자세하게 상태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문관리, 회원가입, 로그인하면 고객 확인, 상품 조회 만나면 상품이 나오겠죠. 상품 선택하고 그리고 계산하면 결제. 결제가 끝나면 운송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 확인, 상품 선택. 여기 이벤트가 상품 조회, 계산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주문관리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도서 예약 한번 볼까요? 예약, 반납, 대출 취소. 도서를 책 예약하고 책 반납, 예약이나 반납. 반납이 없을 경우도 있고 있을 경우 있고 예약이 없을 경우에 있고 반납이 있을 경우도 있고 그걸 동시에 수행을 해서 예약을 했다. 반납이 왔다. 그러면 예약이 됐으면 반납된 책을 또는 기존에 있는 책을 대출할 수가 있고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도서 예약을 두 개 요 병렬 처리로 인해서 대출할 수 있고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예약 관리 상태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약과 반납, 예약과 동시에 일어나지만 예약이 동시에 일어나면 반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약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동시에 예약도 있고 반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로 인한 상태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상태 다이어그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